오늘은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6가지 부모력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거 금요일날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이제 정리를 하다가 제가 오랫동안 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자세가 어떻게 잘못됐었는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물리치료도 받고 이틀 동안 거의 누워 지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은 읽었는데 업로드를 못했어요. 제가 원래 하루에 한 권 읽고 업로드하는 게 제 나름 목표인데 이 목표를 못 지켜가지고 제 나름 저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과의 약속이기도 해서 이거를 못해가지고 좀 찝찝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책이었고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혹시 미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저자가 조미장이라는 분이신데 25년간 교육 분야에서 강사로 또 컨설턴트로 일을 해오신 분이고 특별히 이제 창의융합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려주시고 계시는 강사님이세요. 이 책은 이제 부모력이라고 해서 6꼭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 부모 점검. 두 번째가 디지털 혁명을 알기. 세 번째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기. 네 번째가 진짜 공부, 가짜 공부 구분하기. 다섯 번째가 이제 미래 역량을 이해하기.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이해하기. 여섯 번째가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되새기기. 이렇게 6꼭지로 나눠져 앞으로 변화될 디지털 혁명의 시대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데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우리가 겪어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생각의 틀에 아이를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디지털 혁명 사회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디지털 혁명 사회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온 드론, 3D 컴퓨터, 3D 프린터,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초지능, 초연결, 빅데이터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현실이고 이런 거 엄청 많이 듣잖아요, 사실. 이런 미래 사회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디지털 혁명 사회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인 가운데 우리 교육 패러다임은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얘기를 했을 때 한마디로 교실의 종말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2019년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가 상반기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미 실감을 했잖아요. 교실의 종말에 대해서. 어떤 교실이라는 공간, 학교라는 공간의 기능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20, 30년 후에 과연 대학이라는 곳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의문을 던지시잖아요. 지금도 12주 단기 대학 코스 같은 게 있대요. 오로지 창업만을 위한 실제적으로 어떤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지식을 12주 동안 단기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그 과정을 배우면 학위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교육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커다란 물결이고 이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데 언제까지고 이제 학벌을 되새기하고 언제까지고 입시를 위해서 달려나갈 것인가. 시험만을 위한 공부, 닥친 기말고사를 위한 공부, 이거는 이제 가짜 공부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인공지능과 그 AI가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더 빠른 속도로 더 정확하게 기억할 텐데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그 지식 습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공부는 뭐냐?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진짜 공부는 생각하는 힘, 그리고 소통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정말 독창적으로 자신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텐데 그 생각은 질문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가진 엄청난 어마어마한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고 그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줘야 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소통 기술인데 결국에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요 네 가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발달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수반되어야 될 조건은 바로 독서라는 거죠.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의 힘, 질문의 힘, 독서의 중요성, 그리고 독창성.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아야 된다. 이제는 아웃로그가 아닌 모두 함께하는 의사소통 시대이기 때문에 협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 공부하고 뭐 혼자서 알고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때 나누는 공유하고 소통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 내적 동기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자발적으로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이런 주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래 산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교육 부분은 되게 느리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조금 제자리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금방 변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변화를 사실 직시해야 된다. 어떤 변화가 앞으로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교육 현실은 느리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것이 점점 변화의 눈덩이가 커질 거라는 거를 미리 좀 예측을 하고 우리 아이들 어떤 방향으로 가르치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가를 부모로서 먼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래교육 관련된 책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어가지고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신기하게도 놀이의 힘이라는 책 제가 전에 읽었던 책과 그 리사손 교수님의 메타인지 학습법을 읽으면서 그 느꼈던 것들이 이 책 읽으면서 다시 막 상기가 되고 되살아나고 이게 그물구처럼 막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얽히고 설켜서 짜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톱니바퀴 이렇게 맞물려서 굴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거대한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피스 몇 개를 지금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교육에 관련된 책을 좀 읽으면서 저의 개인적인 어떤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도 좀 키우고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요 정리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올려둘게요.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훑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저 밑에 제가 적어놓을 테니까 블로그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도 놀러 오시고 같이 소통하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성장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